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고발했대, 경찰에. 그럼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더군. 그 카카오톡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에게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는 김문수 후보님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을 고쳐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개정 목적은 위헌 요소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첫 번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문제고요. 둘째는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만 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의 임신구속까지 가능하게 처벌 규정을 강하게 두고 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선거가 무효가 되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양형이 과다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또 선거 기간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1994년 제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요. 2000년에 행위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행위는 다른 개념에 비해서 출생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경상도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저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이 경상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가족이 없다고 하거나 없는 가족이 있다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 아들이 출마를 하면서 내 아버지는 전두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분이나 직업 등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점을 이번에 바로 잡는 일이라는 것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당의 당원 같으면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당원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당원 투표를 통해서 바꿨는데 그때 왜 바꿨는지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전방위적인 기소가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기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거나 무죄로 방면되는 사례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소위 말하는 깨끗한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순결한 정치를 이야기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어서 고친 것이지 이재명 후보 혼자 원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당무위원회 중앙위 등을 거쳐서 투표를 통해서 됐다는 점들 여러분들 좀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오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이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이재명 지사 시절에 2018년도, 2019년도, 2021년도 전국 최우수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2020년은 왜 없냐? 한번 빼먹은 거 아니냐 하시겠는데 워낙 잘하니까 2020년엔 평가가 면제가 된 겁니다. 평가 면제됐던 한 해를 제외하면 나머지 3해 동안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받은 것이 경기도다. 한미 합동 군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불가능.
무기 지원은 방위비 분담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위비 분담금 항목을 보시죠. 인건비, 군사 건설비, 주한미군의 주둔 및 작전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자 및 서비스 지원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포탄 등 무기 지원은 방위비 분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순진한, 나이브한 아이디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안 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친윤 핵심 세력이 지금 김문수 선대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거기까지 갈 것 없이 먼저 뭐가 있죠?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공개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일반인의 지지인가요? 아니면 탈당한 척하는 내란 수계의 지지일까요?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자, 내란 기획자인 노상원의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 지금 클린 선거본부 대응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란을 적극 옹호했던 김근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표가 국방안보특보로 또 활동 중이고요. 윤석열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퇴한 거 기억하실 테고요. 윤석열 씨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뭐 했죠?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또 뉴스를 뒤덮었었죠. 국민의힘의 대표 친윤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직에 임명됐다가 조경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오후에 철회했습니다. 그냥 내란 시즌2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이걸 우리가 다른 조직이라고 누가 봐주려고 할까요? 지난 5월 9일 날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 고구려 프레스라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화면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US 워싱턴 한인회 회장, 이게 정식 한인회라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화면 그대로 멈춰서 그대로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저걸 보면서 얘기하죠. 자, 이게 고구려 프레스입니다. 화면 조금만 확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한 인용한 고구려 프레스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면요, 위에 보시면 이재명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국제제재기관에 고발, 특종 있고 그 아래 뭐가 돼 있죠? 공정한 선거 국민감시로 부정 없는 선거 우리가 만든다. 그 뒤로 좀 내려가 봐 주시죠. 누구의 인터뷰가 나오나요? 황교안. 또 내려가 보면 네, 또 황교안. 감 오시죠? 예.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해당 단독 기사를 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북제재 위반 혐의, 이거 보시면요. 고구려 프레스 단독, 이재명 북의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 미국 유엔에 국제 고발. 자, JTBC에서도 했습니다만 개인이 유엔에다가 무슨 국제 고발하고 이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고요. 대선 토론회에서 이런 고구려 프레스의 단독 보도를 인용한 김문수 후보,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여쭤봅시다. 유튜브에서 봤죠. 왜냐하면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 저희 이번 이 팩트체크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이 신목사의 고발 내용을 확정적 범죄처럼 다룬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뭐 있는데 구글에 신고해서 삭제 결정까지 끌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짜뉴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님, 내가 조선일보에서 인용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고구려 프레스 어떻게 보셨어요? 황교안 후보가 엄청 인터뷰 많이 했던데, 예? 어떤 경로입니까? 대한민국의 제2정당이 고구려 프레스가 했다는 단독 보도를 기초로 해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 토론회에서 귀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혹시 부끄럽진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지금 델리민주와 옳은소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공당의 대통령 후보면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신문도 좀 보고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시사인이 뭐 좀 부담스러우시면 시사저널, 뭐 좋은 잡지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20일, 아니면 뭐 다 좋아요. 월간조선, 신동아, 이런 거라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